안녕하세요. 그래야 루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7월에 이제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일본과 그리고 지금 중국의 얘기를 했고요. 일본 아베가 올해 안에 무너질고 사임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다주택자나 갭투자꾼들은 이제 정리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이 고강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실질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해답은 무엇이냐? 종부세를 올리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부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갭투기한 내부자들을 잡아내면 됩니다. 고위 공무원들을 잡아내면 되는 건데 그 해답을 알면서도 그냥 과세만 때리는 정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박정희 때부터 해왔던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고위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집을 투기하고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도로가 날 걸 미리 알고 선점하고 있고요. 그들을 잡아서 벌을 줘야 되는데 그들을 먼저 잡아서 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회의원이나 대다수의 고위 공무원들이 집이 여러 채인 겁니다. 세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알면서 그런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같이 쌈을 싸먹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갭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부동산에 갭투자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종부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고강도의 세금을 매길 거예요. 하지만 내부자들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을 벌해야 되는데 그들이 벌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동산이 정상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고위 공무원들이 알고 선점한 것들, 특히 국회의원들, 그들을 벌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사범들 같은 경우는요. 옛날 예를 들자면 엘렌 회사가 있죠. 전력회사를 가지고 장난질을 해서 엄청난 형량을 때렸어요. 100년이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내부적인 정보를 알고 그거를 투자하고 그거를 앞장서서 조성하는 것들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솜방망이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1월 찬바람이 불면 지금의 코로나 사태보다 더 심한 것이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피해가 제일 큰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카자흐스탄 얘기를 하자면 지금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코로나19보다 6배 강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는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번에 올 것은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올 거라는 거죠.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가 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점점 힘든 상황으로 올 거예요. 일단 종합부동산세 얘기를 먼저 언론 얘기 듣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로 올리고 1년 안에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70% 물리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돈 벌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인데요. 먼저 노경진 기자가 오늘 대책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주요 세금은 3가지.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한해 이 3가지 세금 모두를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먼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집이 3채 이상이거나 규제 지역에 2채 이상인 다주택자는 종부세율이 최고 6%로 2배가량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집 2채, 합쳐서 시가 30억 원어치를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 1,467만 원인 종부세가 3,787만 원으로 늘고 여러 채 150억 원어치를 가진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5억 7천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이 정도 종부세를 내기 싫으면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도 1주택자는 지금 그대로지만 2주택자는 집값의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2주택자는 8천만 원, 3주택자는 1억 2천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겁니다. 양도세 역시 크게 강화됐습니다. 1년 안에 집을 팔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차익의 40%지만 앞으로는 70%가 되고 2년 안에 팔 경우엔 60%로 인상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중과세율까지 더합니다. 다만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일이 없도록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 1일까지는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우리 경제팀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 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돼 온 만큼 기존 혜택은 그대로 두되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폐지됩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이달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얘기 들으셨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현행에 1주택자는 동일하지만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지만 이제 8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10억 이상 구매했을 때요. 그리고 3주택자는 12%를 냈지만 이제는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게 됐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부자 도로가 나거나 경제개발이 되거나 미리 알고 한 내부자에 대한 벌칙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대로요. 그게 고위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국회의원이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에 관련된요.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벌을 가하지 않는 이상은 법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심한 강력한 법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갭 투자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1년 내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요. 절대 주택을 갭 투자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별개 얘기지만 중국 시장에 관해서는 때가 되면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중국이 계속 막고 있고요. 원래는 터져야 될 것들을 경제를 지금 중국 정부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2의 코로나 사태, 제2의 바이러스 사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이러스 사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현재 바이러스에 관해서 카자흐스탄에서 폐렴과 관련한 신종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6배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생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점점 약해진다고 했어요. 6월부터. 세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중국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 제3의 바이러스가 나올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도 있고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죠. 두세 개가 더 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고 더 심한 사망자를 낼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메뚜기 떼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3개월치의 식량을 보유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언론 얘기를 마저 듣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높은 원인 불명의 폐렴이 확산 중입니다.
코로나19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도 이 지역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772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지난달에만 628명이 숨졌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만도 2만 8천 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폐렴 증상을 잊지만 코로나19 확진자는 아니라는 점인데 이미 공식적인 코로나19 누적 환자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Сохранить рабочие места, то в целом я считаю все равно, что должен помочь карантин 2 недели, хотя бы чтобы люди перестали. 국경을 맞대고 있는 키르기스탄에서도 같은 증상으로 310명이 사망했습니다. Когда у нас возросло количество внеболничных пневмоний, даже у пациентов, у которых отрицательный ПЦР результат на COVID-19. 카자흐스탄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이 지역에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이 폐렴이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확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현재 발생한 폐렴은 진단은 받지 못했지만 이미 WHO가 정의한 폐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중국 기사는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반박하는 형식은 취했지만 사실상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미처 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들을 당국이 폐렴으로 분류하면서 통계적 오해를 불러왔다는 해명에 가깝습니다. 검사 자체를 안 했을 측이기 때문에 정체불명이 아니라 그냥 코비드-19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진단키트가 부족해 심각한 코로나 확산 속도에 맞춰서 검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열악한 의료 상황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해외 유입 확진자 중에서 카자흐스탄발 환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감염 확진자는 다수 발견이 되고 있지만 폐렴으로까지 진행되는 그런 사례들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 다른 국면에 접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지금보다 몇 배 강한 것이 오는데요. 한 개가 아니라 2-3개의 바이러스가 온다는 거죠. 2-3개의 바이러스가 올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3개월치의 비상식량을 갖고 계시라고. 식량입니다. 또 하나는 정부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할 일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개인적으로는 모든 사업장들이 거의 큰 타격을 입었고, 직장에서 쫓겨나신 분도 있고요. 자영업장 폐점을 한 곳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만, 다음에 오는 바이러스로는요, 더 심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부가 자기네 주식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투입을 하고 있고 거품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요, 정부에서 할 일은 무엇이냐면 국민연금이요, 빨리 해외에 있는 모든 자금을 회수해서 우리나라의 증시를 막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막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막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2의 바이러스 사태가 심하게 올 때 그걸 투입해서 경제를 막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요. 그걸 준비해야 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지원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또 한 번 준비해야 됩니다. 크게 준비해야 되고요. 이게 2차가 될지 3차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3차까지는 가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통 사람들 기준으로서 일반인들 전 국민 상대로 했을 때는 1차밖에 못 받았죠. 물론 기업을 가지고 있거나 자영업을 했던 분들은 다른 쪽으로 또 지원금을 받았어요. 농어민도 또 2번을 지원을 받았고요. 물론 지자체에서도 또 하긴 했지만요. 그 지원금이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태고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은 튼실하다는 거, 그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다만 3개월치 식량을 꼭 보유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제 2차 바이러스 사태는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낳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타격이 옴으로써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빚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줄이시고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으로 갈 힘이 있다는 거, 누구의 힘에서? 국민의 힘에 의해서 갈 것이라는 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정치인과 올바른 기업인이 있으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아직 그렇게 특출나거나 훌륭한 분들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 특출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수준은요, 이만큼 높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기준은 이 정도입니다만, 이만큼 높다는 거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도 크고요.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능력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환란을요, 빨리 넘어가는 초특급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 3년의 고통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경제의 허리의 고통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는 모든 것을 선행합니다. 경제 지표는 모든 것을 선행하죠. 보통 주식은요, 1년 내지 6개월 선행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요, 주식시장에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갭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빚을 최대한 줄이시고요. 준비하시면, 그리고 기다리시면 기회는 올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앞서가지 않으시면요, 한 발만 앞서가시면요, 모든 것을 성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앞서가면 지쳐버리고 힘들어서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지쳐져 있으면은 기회를 잡을 수 없고요. 우리는요, 항상 그랬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분들만이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왔고요. 우리가 하류층에 있으신 분들, 서민층에 계신 분들은 중산층으로 갈 수 있고요. 중산층에 있는 분들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점점 더 힘들어질 거고요. 더 괴로울 겁니다. 이걸 참고 준비하고 가신다면 꼭 성공을 이룰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방송을 계속 할 거고요. 기회가 오면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렸죠? 1년, 2년 보유할 주식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진단 시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은 알고 계시지만, 코로나 사태가 다시 발생하고 그리고 제2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한다면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쪽 회사들을 유심히 보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올라간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 회사를 얘기했죠. 무슨 회사를 얘기했죠? 시젠과 수젠테, 그 다음에 EDGC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 회사는 계속 유심히 보고 가세요, 여러분들. 그 회사들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여력이 없고 힘이 없는데 그거를 빚을 갖다가 넣어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길게 보시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2, 3년의 고통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최고 초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언론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대변혁이 기틀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참고 견디시면 좋은 때가 온다는 거. 언제요? 2, 3년 안에 우리가 거시적 경제지표를 느낄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 3년만 참고 가시면 돼요. 빚 없이요. 여러분들 빚 없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노트였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고요. 모두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